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리는 신비로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내린 돈비는 5만원권 총 120장이었다는데요.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집회를 모두 수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집안에 있던 돈다발을 창문 밖으로 뿌린 건데요. 하늘에서 내린 이 5만원 지폐, 주운 사람이 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유, 왜 그러셨을까요? 뭐 그런 건가? 이 돈을 당신한테는 줄 수 없어. 내가 차라리 버릴 거야. 뭐 이런 거였을까요? 네. 아유, 그냥 부인한테 주시지. 네. 부부싸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게요. 한 장만 누군가 가져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회수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참 국민들 참 착하세요. 우리 주민들 참 착하세요. 저라면 가져갔을 것 같은데. 자, 땅에 떨어진 타인의 돈 그냥 가져가는 행위. 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다 안 가져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그것을 버린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버린 거라면. 그러면은 소유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유이탈물이 아니고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져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건을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린 거라면은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지폐, 돈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제 보통 돈이 발견되는 곳이 뭐 길가이거나 쓰레기통이거나 뭐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쓰레기나 뭐 소각물이거나 이런 폐기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점유이탈물로 보냐면 누가 돈을 버리겠냐. 누가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겠느냐. 이것은 무언가 사고에 의해서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15년 강남의 유명 주상복합아파트 쓰레기장에서 1억 원어치 수표 다발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거를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봐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지만 실제로 이것을 점유이탈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념상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현지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가장 혹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이혼이라든가 이런 상속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타인에게 뭐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고민하시다가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오시거나 네. 아니면 정말 그 주변 지인의 부적절한 조언을 들으시고 잘못된 조치를 취하신 후에 오셔서 정말 억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법적 도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아니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너무나 어렵게 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상담을 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조언을 적절하게 받으시면서 정말 그 시의적절한 좀 대비를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생각나요.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그리고 네네. 법률 상담은 변호사에게 네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담소에서 또 도착한 홈페이지 사연이 있어서 그거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멀어서 하루에도 왕복 15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하고 다녔고
아이를 임신 중에도 막달까지 출퇴근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도 장거리 출퇴근길을 다니고 있고요. 남편은 프리랜서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더 없어서 몇 개월을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남편의 고정 수입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남편 용돈으로 나가는 터라 저 혼자 외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복직하면서 아이를 시부모님이 봐주고 계시는데요. 아이를 낳기 전엔 애 걱정 말고 나가서 일해라 하시던 분들이 이젠 힘들다, 지친다고 하십니다.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해도 살림에 남 손대는 게 싫다고 하십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노후 즐기실 나이에 집에서 아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미 2년 전부터 저는 분가를 얘기했고 남편을 자주 주저앉혔습니다. 그 이유가 시부모님이 더 있다가 아이 낳고 좀 크면 나가라. 일할 때 애기 봐줄게. 나도 손자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고 마음에 드는 대답을 안 하면 일주일이고 사람을 쳐다도 안 보시고 식사도 안 하셨죠. 부모님에게 마음이 약한 남편은 주저앉기만을 반복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직장에서 제 업무 강도는 더 세져서 새벽 퇴근이 허다할 정도로 바빠졌고 녹초가 돼서 집에 가면 애 보느라 힘들었다. 왜 이제 오냐. 돈 버는 거 하나 필요 없다. 이런 말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나는 중간 역할 안 한다. 네 문제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발을 빼더군요. 그렇게 출퇴근만 반복하며 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왜 이러고 살지? 나만 이러고 살고 있지? 이혼을 하더라도 이 생활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사랑하지만 자꾸만 모든 일에 나 몰라라, 우리 일이 아닌 너의 일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이 망가지는 꼴을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제 모습이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이런 저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가져올 수 있나요? 이 사연 들으시는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워킹맘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150km를 어떻게 왕복으로 출퇴근을 하시죠? 아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루에 한 20km, 30km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2배, 3배 되는 거리시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로부터도 이해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신데요. 이현지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해야 되는 워킹맘의 삶이 상당히 많이 힘들 수밖에 없고 네. 또 지금 사연을 들어보면 외벌이와 같은 상황이신데 남편분이 육아까지 좀 시부모님한테 의존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도 가끔 상담을 해보면 그 어디에 사느냐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는데 이게 그 이사만 조금 뭐 직장 쪽으로 해 주셔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원히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하간 1, 2년만이라도 좀 아이들이 어릴 때 그쪽으로 좀 그 이사를 가고 엄마도 육아를 좀 편하게 하고 시부모님이 좀 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3자인 저도 드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받으니까 아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출퇴근을 반복하시면서 왜 나만 이러고 사나 일단 체력도 딸리시고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사연만으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이혼의 가부라든가 네. 양육자 결정 등에 대해서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 또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애정도 남아 계시고 그러니까요. 자녀도 어리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부부 상담을 통해서 그 당사자 간의 스트레스도 좀 완화하시면서 남편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심정도 토로하시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느끼는 과중한 부담이나 고통을 좀 설명하시면서 상담사님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의 이해도를 좀 높이시고 방금 양소영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솔루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시부모님이 싫어하셔도 정말 간곡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도우미 등을 통해서 육아 부담도 좀 덜어드리는 방법 아니면 정말 직장 근처로 분가를 해서 부부와 자녀가 오롯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언제까지 또 시부모님에게 육아나 양육을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남편은 아마 출퇴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프리랜서여서. 그런데 네. 이게 직장인이 출퇴근 시간에 이 먼 거리를 오고 간다는 게 정말 엄청난 체력이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또 돌아와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이제 들으면서 글쎄, 저희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아니면 나중에 기사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이거는 꼭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문제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너의 일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왜 나의 일인지, 나만의 일인지.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아이에게, 육아에게, 가사에 이게 전부 다 전이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부인이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이나 힘듦이 결국에는, 부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일이고 아이의 일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나의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분이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상담이나 아니면 사건을 해봐도 사실 남편분께서 육아를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엄마 손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정말 그렇죠. 수고했다. 아니면 네. 내가 이 부분은 해주겠다. 아니면 뭐 아이가 이렇다라고 해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나 위로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은 어릴 때 육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육체 노동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서 정말 우리 이현지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솔루션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도 이게 결국에는 해결이 되지 않고 상대방이 노력을 하지 않고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다시 문을 엽니다. 끝곡 우리 PD님 정말 선곡이 정말 절묘하시다니까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Love is a Losing Game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양소영이었습니다.